페이지 34페이지. 사회사는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편하게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되겠죠? 경제사가 솔직히 내용이 제일 어려워요. 제일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거 끝났으니까 이제 한시름 쉬고. 자, 이제 사회사. 사회사에서 시험 문제 나오는 거 봐봐요. 경제사는 우리가 기억나죠? 수치제도 물어본다. 맞죠? 그 다음 무슨 제도? 토지제도. 그 다음 마지막에 우리가 배웠던 게 무슨 기술? 농업기술의 발전. 그게 세 가지가 핵심 키워드가 되겠죠? 그럼 사회사에 뭐가 할까요? 옛날에 모든 사회활동 다 뭐가에 따라 결정지었다? 능력 아니면 신문. 신문에 따라. 그래서 무슨 제도? 신문제도. 그 다음에 사회풍습 딱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 어떤 거? 신문제도 먼저 들어갈게요. 자, 그럼 우리 고대 때 신문제도 들어갑시다. 고대 때는 여러분들, 원래는 교재 보면 가계층이 있고, 호민과, 그 다음 뭐가 있더라? 하오란 놈이 있고, 그 다음 최하층 누가 있었다? 천민이 있었다. 요게 삼국시대 때 이제 정형화된다고 보면 돼요. 가가 이제 무슨 계층이 되고요? 어떤 계층? 귀족 계층. 요 가 기억나죠? 마가구가 구가라던가, 그 다음에 고구려에서 뭐다? 상가, 고추가, 대가, 족장계들. 얘네가 뭐다? 귀족화된다? 이렇게 들으면 되고요. 이 호민과 하오가 평민이었다고 보시면 돼요. 얘네가 그냥 뭐더라? 평민화되고, 그다음에 맨 마지막에 천민 대다수는 당연히 누구였다는 것입니까? 노비더라. 그렇게 들어가면 됩니다. 그 다음에 원래는 피라미드 계층이 아니라 어디 숫자가 되게 적었다고 보면 될까요? 천민 숫자가 되게 적었습니다. 우리나라는요. 알겠죠? 그래서 교재는 그렇게 나와있다 봐주시면 되고요. 저 그냥 편하게 이렇게 그릴게요. 되겠죠? 자, 그럼 이제 우리 고대 때부터 남북국 시대까지가 되겠습니다. 최상층 계층 누가 있더라? 귀족이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대다수가 누구더라? 90%가 다 누구더라? 평민. 그 다음에 일부 누가 있더라? 천민. 이렇게 구성되었다.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되겠죠? 몇 신문제도더라? 3신문제도. 그 다음에 특징은요. 능력에 따라 결정됐다면 피에 따라 결정됐다. 예, 피에 따라, 혈연에 따라 드러납니다. 사회, 친족의 사회적 위치에 따라 결정지었다. 그게 뭔지 알겠죠? 친족이 뭐더라? 혈통 아닙니까? 그거에 따라 결정지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유의할 점 이 정도만 들어갑시다. 상하 이동 가능했다 못했다? 그 정도만. 못했더라. 귀족이 떨어지는 경우 있어요. 반역죄라면 노비가 되겠죠? 근데 여러분들 평민이 올라갈 길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더라. 그래서 고대 때는 뭐더라? 개방적 아니면 폐쇄적 신문제 이렇게 말하게 되는 겁니다. 되겠죠? 크게 암기할 거 없죠 여러분들? 자, 귀족은 그 다음에 귀족도 다 똑같은 귀족이었다? 아니었다? 아니었더라. 우리 귀족 안에도 차별이 있었죠. 무슨 제도라고 우리가 배웠습니까? 우리가 정치사에 배웠잖아. 무슨 제도? 관등제도 있지 않았습니까? 맞죠? 이 관등제에서 가장 대표인 거 신라 때 무슨 제 있었더라? 골품제. 골품제 다시 안 해도 되겠죠? 골품제 기억나지 여러분들? 질무가 육두품 구분한 거. 자, 그 정도 해두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평민 들어갑시다. 평민은 예속민 아니면 자유민? 자유민. 거주지의 자유가 있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었다? 재산 소유도 할 수 있었지요. 근데 국가의 의무가 있었습니다. 오늘 배웠던 거. 조세, 공납, 역의 의무가 있더라. 끝났습니다. 그리고 평민은 대다수가 뭐다? 농민이었다. 이렇게 들어가시면 되겠고 일부 상민과 숭업자가 있었다. 자, 그다음에 천민 대다수는 누가 될까요? 천민 대다수는 누가 되더라? 노비. 그럼 노비의 특징 하나만 들어갈게요. 노비는 사람이다, 사람 아니다? 그냥 그렇죠. 사람이 아니고 얘는 무슨 취급당했다는 것만 기억하면 돼요. 재산 취급. 그럼 재산 취급될 때 뭐의 대상이었다? 사고팔고, 매매의 대상, 누구한테 줘도 되더라? 증여의 대상. 네, 누구한테 해도 되라? 상속해도 되더라. 매매, 증여, 상속의 대상이 됩니다. 노비다. 이 정도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노비는 뭐더라? 전쟁의 포로 노비도 있겠고요. 빚을 갚지는 때도 노비로 전락하는 경우도 있고 죄를 졌을 때도 뭐다? 노비화 되는 경우도 있었다. 암기할 거 있다 없다? 없다. 여기 그냥 넘어갑시다. 되겠죠? 자, 이제 우리 어느 시대 갑시다? 고려시대로 이제 넘어가려고 합니다. 고려시대. 거기 여러분들 교재 초기철기부터 남북국까지 그냥 뭐다? 넘어가면 되겠죠, 여러분들? 한 번 정도 여러분이 읽고만 하고 넘어가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우리 고려시대 가겠습니다. 고려 때 최상 계층들 누가 있고요? 당연히 똑같게 고려 때 누가 있고요? 귀족 있다.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고요. 귀족.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새로 나온 계층들 나왔습니다. 새로 나온 계층들 어떤 계층 있더라? 중류계층이라고 새롭게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대다수가 뭐더라? 똑같게 뭐더라? 일반 양민. 그리고 여러분들 이거 한 번만 들어보세요. 양민, 평민, 상민 다 다른 얘기 똑같은 얘기다. 똑같은 얘기라고 보면 돼요. 양민을 다른 말로 뭐라 불리고요? 고려 조선 때는요. 상민 이렇게 말하고요. 얘네가 다른 말로 무슨 민이 되더라? 평민, 다 그냥 뭐더라? 자유민들. 이렇게 여러 개 그냥 불렸을 뿐입니다. 되겠죠? 고려 때 그냥 뭐더라? 양민, 이렇게 말했을 뿐입니다. 되겠죠? 최하층인 당이 누가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까? 천민. 그래서 몇 신문계층이다? 4신문계층.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고려 때 몇 신문계층이라고요? 4신문계층 들어가면 되겠고요. 상하 이동 가능했다, 못했다? 이 정도만.
가능했더라. 우리 배웠잖아요. 고려 광종에 무슨 제더라? 과거제. 과거제에서 뭐더라? 중류계층이 뭐더라? 귀족으로 올라갈 수 있고, 양민 중에서 뭐더라? 중류로 올라갈 수도 있었고요. 심지어 노비도 돈 주고 뭐더라? 양민으로 올라가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고려 때 무슨 제다? 상하 이동 가능했다. 무슨 적 사회? 폐쇄적 아닌 개방적 사회. 그 정도는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커다란 틀 됐죠? 이제 각각 신문계층의 특징 보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 귀족은요 정치사랑 연결된다고 보시면 돼요. 뭐랑 연결되냐고요? 정치사. 지방의 독자적인 세력, 군사력과 경제를 보유했다. 신라의 반신라적 성향을 보였다. 어떤 놈들? 호족이더라. 되겠죠? 마무리되네요. 그 다음에 골품제에 불만이 많았고 중대 때는 좀 활약하다가 하대 때 다시 보더라 불만 품게 되고 새로운 왕조 개척일 때는 어떤 들? 육두품. 과거와 음수로 정치 권력 독점했다. 공음전과 과전을 받았다. 문벌 귀족. 중방, 도방, 서방, 방방방은 나왔다. 누더라? 무신. 원나라 앞잡이 놈들 권문, 세조, 성리학을 기반으로 했다. 신진사대부. 우리가 정치사에 배웠던 거 그거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배계층의 특징 그 정도 봐두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계층 들어가면 될까요? 중류. 그럼 여러분이 암기할 건 이제 뭡니까? 이 정도만 암기하면 되겠죠? 자, 이제 새로 나온 계층은 어떤 거? 중류 계층들이 어떤 놈인지만 간단히 보면 되겠습니다. 됐지요? 자, 우리가 배웠던 거 먼저 써먹읍시다. 우리 수령은 귀족이 됩니다. 알겠죠? 고을의 실제 행정을 담당했던 애들 누가 했더라? 향리. 되겠죠? 수령이 못 시키면 돈 걷어오는 애들. 맞지요? 기억나지 여러분들? 향리. 얘는 어디입니까? 중앙 아니면 지방에 있는 애들? 지방의 행정실무. 됐죠 여러분들? 그럼 중앙에 있는 애들도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중앙 관서의 장관이 못 시키면 문서도 만들고 이런 애들. 되겠죠? 그런 애들은 뭐가 될까 여러분들? 뭐라 할까요? 서리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되겠죠? 다 뭐더라? 행정실무 담당했던 애들이죠. 지방에 누가 있고요? 향리, 중앙에 뭐더라? 서리, 그 정도만. 자, 그 다음에 남반이라는 계층은 잘 안 나오는데요. 남반은 궁중 행정실무를 담당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궁중에서 뭐더라? 왕명을 뭐더라? 적는다던가. 알겠죠? 뭐 이렇게 물건도 전달해주고 문서 작성, 어디에서 궁궐 안에서 했던 애들. 걔는 뭐더라? 남반계층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되겠죠? 그 다음에 군인들도 여러분들 알고 있죠? 고급군이고 하급군이 있겠죠? 당연히 고급군인 어디로 갈까요? 무반, 귀족으로 가게 됩니다. 하급군인 어디로 갈까요? 이쪽으로 간다는 거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정도 봐두시면 되겠고, 자, 하급군으로 안 적을게요,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거. 우리 고려 때는 무과가 있었다, 없었다? 없었지요. 문과인 제수로과, 영경업, 문과. 귀족화 되는 거죠. 무과는 따로 없었지요. 잡과 기억나지요? 통역사, 의사, 법률가. 되겠죠? 걔네들 다 무슨 관직이라 불렀을까요? 그렇죠. 걔네는 학문이 아니라 그건 뭐다? 일종의 기술이다. 기술관직 이렇게 말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표적인 거 딱 두 가지만 통역사, 그다음 뭐다? 의사. 되겠죠? 예, 지리업자 이런 애들이 다 되거든요. 얘는 다 무슨 관직? 중인계층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된 거 맞지 여러분들? 자, 그래서 이 정도 해두시면 되고요. 자, 양민에서 여러분이 알아둘 거는 딱 이 정도입니다. 양민에서 알아둘 거는 양민 대다수를 뭐라 불렀다는 거 하나만 기억하면 될까요? 이렇게 불렸다는 것만 기억하면 된다. 뭐라 불렸더라? 백정이라 불렀다. 이렇게 받으면 되겠습니다. 정이 산의 정자, 일반 성인 남자를 정이라 불립니다. 알겠죠? 근데 얘들은 어떤 색 옷을 입었더라? 흰색 옷을 입어서 뭐란다? 백정이라고 한다. 이렇게 들어가면 됩니다. 여러분들 관리들의 등급에 따라 관복 색깔이 있었지요. 관리들은 다 뭔다? 나라 일을 일하고 있는 거지요. 관직이 있는 거죠. 맡은 일이. 근데 얘네들은 그런 일은 있다 없다. 나라의 의무 없, 나라 일은 했던 거 아니잖아. 공무원 아니잖아요. 그래서 얘는 무슨 색깔 입었다? 흰색 옷 입어서 뭔다? 백정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고려 때 백정 누구 말한다? 일반 누구더라? 대다수 농민들을 말한다. 이렇게 하나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것도 정치사에서 연결된다고 보시면 돼요. 신부는 양인인데 차별대우 받았던 애들 기억나죠? 어떤 애들 있었습니까? 세금 많이 내고 과거 시험 응시 자격도 없고 거주전의 자유가 없던 애들. 향, 부곡 누가 있더라? 소계층. 얘는 천민이에요? 천민 아니네요. 어디 있다? 양인 신분이죠. 하지만 어떤 대우 받은 애들? 차별 대우 받은 애들. 이 정도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여러분들 향과 부곡은 대다수 누구라? 농민이었죠. 얘네들은 어떤 애들이라고 한번 말했습니까? 기억 안 나나요? 숭업 집단이라고. 자기소, 도자기만 만드는 곳, 철소는 철만 만드는 곳. 여러분들 소숭업 나오죠. 무조건 온다. 고려시대. 향과 부곡은 통일신라 때부터 있었습니다. 소가 고려 때 추가되었거든요. 조선 때는 이거 있다 없다? 없지요. 그럼 소숭업이 나오죠. 그럼 무조건 어느 시대구나? 고려 시대구나. 그렇게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여러분들? 자, 그다음 이제 천민. 여기까지 뭐 크게 암기할 거 없죠? 이 정도만 여러분 암기하면 되고,
그리고 백정명칭만 한번 되고 향부곡소. 됐죠, 여러분들? 자, 그다음 이제 어디 갑시다? 천민. 천민 대사는 누구더라? 노비. 천민 대사는 노비입니다. 알겠죠? 노비에서 자, 나라 소유한 노비 무슨 노비? 공노비. 개인이 소유하면 무슨 노비? 사노비. 이렇게 나눠지게 됩니다. 됐죠? 제가 노비입니다. 자, 그래서 내가 여기 영등포 구청에서 마당 쓸고 있다. 무슨 노비? 공노비. 되겠죠? 제가 이 사람 집 앞에서 걸레 빨고 있다. 무슨 노비? 사노비. 그렇게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되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들으면 됐고, 공노비도 또 두 가지가 있습니다. 무슨 노비가 있고요, 여러분들? 이병노비가 있습니다. 무슨 노비? 이병노비. 그 다음에 무슨 노비가 있다? 외거노비라고 있습니다. 되겠죠? 자, 이병노비는 별거 아니에요. 제가 영등포 구청에서 마당 쓰다 말고요. 이제 6시가 되니까 그게 들어가서 자게 됩니다. 알겠죠? 그럼 무슨 노비? 역을 들어가서 하고 있죠. 무슨 노비? 이병노비. 제가 영등포 구청에서 마당 쓸다가 6시 되니까 퇴근합니다. 버스 타고. 그럼 무슨 노비? 외거노비. 되겠죠? 외거노비는 자기 재산이 있다 없다? 자기 집에 가는 게 뭐다? 있는 애들. 얘는 무슨 노비? 외거노비.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되겠죠? 산호비도 따로 적진 않을게요. 알겠죠? 산호비도 마찬가지라고 보면 돼요. 제가 이분 집에서 보더라 걸레 빨다가 이제 저녁 때니까 보일러실에서 자고 있다. 그럼 무슨 노비? 솔거노비. 근데 제가 퇴근한다. 무슨 노비? 외거노비. 그렇게 될 뿐입니다. 이 중에서 여러분들 신문이 그나마 좀 더 노비긴 노비인데 양미나 낼 수 있던 애들 누가 될까요? 외거노비. 이렇게 좀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되나요, 여러분들? 이것도 크게 암기할 거 없죠? 한 번 정도 들으면 됐고, 그 다음에 노비는요, 자, 봐봐요. 아버지가 있고 어머니가 있습니다. 둘 다 천민이면 자식 새끼 뭐가 될까요? 노비가 되겠죠? 어머니가 천민이고 아버지 양민이야. 그래도 천민. 어머니가 양민이고 아버지가 천민이야. 그래도 천민. 그러니까 부모 둘 중에 한 명이 천이면 다 뭘로 만났다? 천민으로 만났다. 이걸 뭐더라? 일천즉천 이렇게 말합니다. 부모 중 한 명이 천이면 다 뭘로 만든다? 자식 새끼 모른다? 천인으로 만든다. 됐나요, 여러분들? 고려시 문제도 끝났습니다. 줄치고 넘어갈게요. 자, 고려시대. 자, 몇십 문제도 사 줄치고 무슨 적? 개방적 줄쳐놓으면 되겠습니다. 그 개방적 상하이동이 가능했던 근거가 거기 나와 있는 과거 통해도 되고, 군공이 뭔지 알겠죠? 전쟁 중에 공세여도 올라갈 수 있고, 향부고기들이 군현으로 승격되는 경우 있었고, 외거노비가 평민으로 되는 경우도 있었다. 됐나요, 여러분들? 자, 그다음에 귀족은요. 거기 보이죠? 호족, 유투품, 문벌귀족, 무신, 검문세족. 얘네들의 성향 잘 봐두면 되겠습니다. 따로 줄칠 필요 없고, 중류계층 줄쳐요. 기술관, 서리, 남반, 향리. 거기까지 기억 잘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평민 들어갑시다. 평민은 뭐 하나 줄치면 돼요? 백정 하나 줄치면 되겠고, 차별대우 받던 애들, 어떤 애들? 파란색 글씨, 향소, 부구. 그 정도 줄쳐놓으면 되겠습니다. 천민 들어갈게요. 똑같아요. 노비는 무슨 취급 당했다? 재산 취급. 자, 노비의 종류는요, 공노비야, 사노비 중에서 무슨 노비 하나 줄치고 넘어갑시다. 그냥 외거노비 이 정도만 하고 넘어갑시다. 그 다음 밑에 노비 세습의 원칙은 무슨 직전? 일천즉천 그 정도만. 됐나요, 여러분들? 자, 신문제도 이 정도 했으면 됐고요. 문제 한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좀 프린트 25번. 자, 우선 여러분들 밑출친 이들이라고 나왔습니다. 25번. 거기 사료 출처 한번 보겠어요? 무슨 대전 나왔다? 경국대전. 그럼 어느 시대다? 조선시대가 되겠죠? 근데 조선시대 안 배워도 맞힐 수 있을 겁니다. 이들의 매매는 관청에 신고해야 된답니다. 매매가 되고 있는 거죠? 그럼 어떤 계층이다? 노비 계층이구나. 거기 들어가면 됩니다. 그럼 노비랑 관련된 거 들어갑시다. 조세공납력 노비한테 있었다 없었다? 없었습니다. 음소와 공음전다 무슨 귀족? 문벌귀족. 양이지만 천역했다. 이거 아직 안 배웠으니까 넘어가면 되겠죠? 정답 몇 번? 4번. 5번은 무슨 리? 속현 견하여 지방에 있다. 무슨 리? 향리. 고주기 들어가면 돼요. 26번 들어갑시다. 이것도 뭐예요? 주인 심부름을 옆 동네 간다. 너는 어디 간다? 주인께 신공 바친다. 신공이 뭐냐면 이제 그냥 노가다로 간다 이 뜻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둘 다 똑같은 뭡니까? 노비 놈들이 되겠죠? 자, 그럼 노비랑 관련된 거 똑같습니다. 정답 몇 번 들어가면 되죠? 빨리 합시다. 몇 번? 3번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됐나 여러분들? 자, 그래서 그 정도 해두면 되겠고요. 자, 그다음에 28번 봅시다. 28번, 27번 건너뛰고 28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규정이 시행됐던 나라. 그럼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알아야 되겠죠? 진골은 집 넓이가 24쪽, 육두품은 넓이가 21쪽. 자, 진골 육두품 무슨 신라? 그냥 신라, 그렇죠? 신라 시대가 되겠습니다. 신라 때 무슨 제 말합니까? 골품제. 그럼 골품제는 봐봐요. 골품제는 신문에 따라 몰라졌다. 정치의 상한선이 정해진 거지요. 뿐만 아니라 무슨 생활까지도 규제했다. 일상생활까지 규제했던 게 골품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 시대랑 관련된 거 들어가면요. 서옥제, 고구려가 되겠죠? 진대법도 고구려.
정사함 기억나요? 백제 귀족회의가 되겠죠? 정답 몇 번? 4번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동서대비원요 고려시대인데 따로 안 봐도 될 것입니다. 됐나 여러분들? 자, 그래서 그 정도 우리 봐두시면 되겠고요. 자, 이제 신문제도 그냥 한 번에 끝내고 넘어가도록. 아닙니다. 그냥 34페이지 계속 들어갈게요. 자, 신문제는 여기서 좀 자르고 고대 사회생활 먼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4페이지 고대 사회생활. 자, 여기서 고구려 백제 신라 있죠? 다시 할게요. 34페이지 봐봐요. 신문제도 밑에 고대 사회생활, 삼국시대와 남북시대 때 사회생활 나와 있거든요. 요건 제가 따로 언급 안 할게요. 한 번 정도만 읽어봐 주세요. 여러분들이. 다 언제 했다? 정치사에서 언급했던 것이 되겠습니다. 됐나요? 또 그러고 넘어가기 좀 애매하니까 자, 신라 2개만 줄십니다. 무슨 회의 하나 줄치고 화백회의 하나 줄치고 무슨 도 하나 줄쳐놓습니까? 화랑도. 그 화랑도는 왜 시험 문제 많이 나오냐면 자, 화랑도 하면 여러분들 원강법사가 뭘 정해줬다? 세속 5개. 아, 신라에 어떤 승려가 있었어요. 그 사람이 너네들은 어디 사니까 세속에 사니까 몇 개의 계를 지켜라? 5개의 계를 지켜라. 임금한테 충성 바치고 니네끼리 사귈 때 신으로서 사귀고 부모님을 효로 대하고 나가서 싸울 때 물러나지 말고 이딴 소리 했던 게 세속 뭐더라? 5개가 있다. 그건 하나 기억하면 됩니다. 원광법사가 화랑도한테 주었던 계율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화랑도가 왜 시험지 나냐면은 화랑은요 이렇게 구성돼요. 한 명의 화랑과 그 다음에 이제 수십 명의 뭐더라? 낭도로 구성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 팀이라고 보시면 돼요. 프로젝트 팀처럼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거예요. 얘네들이 하나의 군사조직이라. 그럼 얘들은 뭘까요? 작전도 같이 하게 되겠죠. 그래서 얘는 뭐더라? 진골귀족, 얘는 뭐더라? 그 나머지 애들 평민도 여기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되겠죠? 그럼 얘네 같이 어울려 다니죠. 근데 얘가 신문별로야. 이 새끼 이거 해 반말하고 그러면 잘 따를 거야 안 따를까요? 안 따르겠죠. 거의 형제처럼 지낸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건 바로 뭐다? 원래 신문제도가 있으면 계급 간의 갈등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지내다 보면 어떨까요? 계급 간의 갈등이 많이 완화되는 그런 완충지 역할을 했던 것도 화랑도의 기능이다 보니까 좀 많이 나오게 됩니다. 되겠죠? 그리고 정치사랑 연결하면 화랑도를 국가주지로 개편시켰던 건 무슨 왕이더라? 진흥왕이었다는 거 다시 한번 기억 잘해두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두 개, 화백회는 신라 귀족회니까 그 정도만 줄치면 되겠고, 그 다음 우리 방금 말했습니다. 무슨 도 하나 줄치면 됩니까? 화랑도. 그 내가 설명한 내용이 다 나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한 번 정도만 눈으로 빨리 그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한 장 넘기시고요. 고대 법률 웬만해서 잘 안 나오고요. 거기서 딱 하나만. 고조선의 법률은 뭔지는 좀 기억합시다. 알겠죠? 그 다음 부여법 중에서 딱 하나만 줄칠게요. 도둑질한 자 몇 배 상한다고 나와 있습니까? 일책 12법 그 정도만. 여러분들 일책 12법 나왔다. 그럼 어떤 나라? 부여구나. 부여 제천행사. 영구. 그딴 것들 고르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다음에 골품제. 설명 다 했으니까 넘어가도 되겠죠? 그 정도. 자, 그 다음에 이제 고려시대 때는요. 딱 제가 그것만 줄칠게요. 향도 하나만 줄쳐요. 무슨 도 하나만 줄치라고요? 향도. 향도는 여러분들 무슨 활동이냐면 매양 활동했던 애들이라고 합니다. 무슨 활동? 매양. 매자가 묻다 매자예요. 향자는 뭐더라? 향나무 향자가 되겠습니다. 향나무를 뭐더라? 심는 활동. 이게 무슨 활동? 매양 활동. 되겠죠? 자, 여러분들 향나무를 막 심는 활동 노동력이 적게 들까요? 많이 들까요? 많이 들고 힘든 일이죠. 이걸 왜 했을까요? 이 매양 활동 딴 게 아닙니다. 우리 이따가 할 건데요. 부처님 중에서 여러 부처님인데 그 중에서 무슨 부처님? 미륵부처. 알겠죠? 이 미륵부처는 바로 뭡니까? 오늘 따지면 예수님 같은 메시아 성격이라고 봅니다. 도탄에 빠진 여자보다 구원해주는 그런 현실 구원하는 부처가 말합니다. 미륵부처. 되겠죠? 자, 이 미륵부처는 당연히 민중한테 가장 인기가 좋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미륵부처가 좋아하는 나무가 무슨 나무더라? 향나무. 그러니까 향나무를 심는 활동 뭔지 알겠죠? 우리마을에 위기가 닥쳤을 때 되겠죠? 뭐 이런 같은 코로나 위기가 있을 때 누가 나타나길 왕상하기를 미륵부처님이 나타나길 왕상했던 무슨 활동이더라? 종교 활동이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무리들을 뭐라 부른다고요? 매양하는 무리들. 무리도자 써서 무슨 도? 향도라 불렸답니다. 무슨 활동? 생활조직이면 종교조직. 종교조직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모든 마을의 남성들이 다 모인 거예요. 향나무 다 심고 야 이제 일 끝났다. 근데 한 놈이 그런 겁니다. 야 이번에 개똥이네 아버지가 돌아가셨댄다. 걔 일도 못하고 있대. 우리 가서 뭔다 도와주자. 한 놈이 또 그랬습니다. 야 이번에 우리 보고 저수지 무너졌다. 이번 우리 모인 김에 뭐자? 저거 고치러 가자. 고쳐줍니다. 야 다리도 무너졌대. 야 다리 고치러 가자. 막 이런 식으로. 이게 되겠죠? 그럼 이제 뭐더라? 처음에 무슨 활동했다가 신앙족이었다가 일종의 뭐더라? 농민 생활주의로 바뀌었던 게 뭐더라? 향도가 되겠습니다.
됐죠, 여러분들? 자, 그래서 향도 하나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향도 제목만 알아두면 되고요. 나머지 내용은 여러분이 한 번만 읽어보면 되겠죠. 그 다음에 사회제도, 법률과 풍속은 웬만해서 안 나오니까 건너뛰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굳이 그거는 많이 안 해주셔도 될 겁니다. 되겠죠? 그건 하나 그럽시다. 구제도금, 구국도금, 그 빨간색 나와있죠. 그게 뭐냐면 국가 위기 시에 임시적으로 만들어진 거. 여러분들 그 도감이란 단어 있지 않습니까? 식목도감이 있었고 교정도감, 고려 때 임시기구를 도감이라고 합니다. 임시기구, 임시적으로 만들어진 거. 이건 뭐더라? 위기시, 재해시에 뭐더라? 만들어진 거. 되겠죠? 네. 오늘날 현실과 비슷하니까 뭘 콜로나 터졌다. 그러면 뭐더라? 구제도감 만들어주고 빈민들 구제해주고 그랬던 게 뭐더라? 구제도감, 구국도감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네, 몰라도 돼요. 자, 그 다음에 여성의지 별표. 여성의지 별표. 여성의진 이렇게 봐두면 돼요. 고려 전기, 조선 전기까지. 어디게요? 고려부터 어디까지? 조선 어디까지? 전기. 그냥 일반적으로 뭐더라? 고려시대를 많이 물어본다고 보시면 됩니다. 되겠죠? 그 다음 어디랑 확실하게 된다? 여성의진은 조선 후기가 완전히 달라지더라. 아주 쉽게 빠르게 이 정도만. 고려와 조선 전기는요, 요거 하나만 기억해요. 핵심 키워드. 남녀가 완전 평등, 요거 하나만 기억하면 됩니다. 알겠죠? 남녀가 완전히 평등이다. 요거 기억하면 되고, 그 다음에 조선 후기 때는 완전히 뭐더라? 여자가 땅바닥에 떨어지고 무슨 적 사이로 바뀌었더라? 부장적 사이로 바뀌었다. 이 정도만 기억하고요. 자, 암기는 이 정도, 나머지는 한 번만 들어보면 돼요. 자, 고려시대 때 여자가 호주가 될 수 있다 없다? 있더라. 되겠죠, 여러분들? 그 다음에 호적에도 뭐 어떻게 된다? 남녀별안 출생순으로 기록되더라. 그 다음에 제사 지낼 수 있다 없다? 제사도 지낼 수 있고요. 상속은요, 남자한테 몰빵해줬다 아니면 다 고르게 나눴다? 고르게 나눠줬다. 여성의 지가 남녀랑 거의 똑같다. 그 다음 일부 다처제한 적이 있다 없다? 우리나라 한 번도 없습니다. 일부 다처제 없어요. 첩제도가 있는 거지 처제도가 아닙니다. 처는 한 명, 나머지는 첩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일부 다처제한 적 없습니다. 무슨 제가 기본? 일부 일처제가 기본. 고려시대 때 첩제도 드릴 수 있었다? 절대 없더라. 알겠죠? 그러면 뭐다? 아침밥 못 얻어 먹었습니다. 됐죠,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그 박유란 사건도 있었어요. 박유란은 고려 재상인데 몽고 칠 때 사람들이 많이 죽으니까 첩제도를 드리자. 그걸 건의했던 사람입니다. 이소시던 모든 고려 아는 애 가서 이 사람들 다 엿먹인 게 아니라 욕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여성의 지위가 높았던 게 바로 고려시대. 박유 사건 사료로 나올 수 있으니까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되겠죠? 자, 그다음에 양자제도 그딴 거 있다 없다?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됐죠, 여러분들? 그 다음 기본적으로 무슨 사리가 기본이었다? 딱 이 정도까지만. 무슨 사리? 청하사리. 서욱제 기억나죠? 그 제도가 그냥 계속 이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됐나요? 자, 그 다음 이제 어느 시대? 조선시대. 조선 전기 아니면 후기. 후기 때 싹 다 달라진다고 보시면 돼요. 후기 때야 완전히 싹 다 달라지더라. 되겠죠? 예. 후기 때 여러분들 이때 무슨 학이 되게 강조되고 성리학이 강조되고 양반들의 지위가 높아질 때 떨어질 때 그래서 양반들이 했던 짓은요, 성리학을 더 강화시키는 조치였어요. 지네들의 지위가 떨어진 거예요. 재산도 떨어지고. 그러니까 강압적으로 보더라. 하늘과 땅에 이치가 있듯이 너네는 땅이고 우리가만 높다. 여자도 보더라. 땅바닥에 떨어져라. 그걸 되게 강압적으로 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되겠죠? 그래서 보더라. 이때 성리학이 너무너무 강조되면서 이제 여성의 지가 떨어지게 되고 호적에 어떻게 되더라? 빼지게 되죠. 호주가 될 수 있다 없다? 없고, 그 다음 요것 정도만 말할게요. 제사를 지낼 수 있다 없다? 없다고 보시면 돼요. 제사를 지내지 못하니까 조선 후기 때 그게 나오는 거예요. 무슨 제도가? 첩제도가 많아지는 거라고요. 조선 전기 때도 첩은 만들어지거든요. 근데 활성화된 건 뭐더라? 조선 후기 때. 왜? 아들들만 뭐 할 수 있으니까. 제사 주니까 조상의 제사 지내기 위해서 무조건 뭐더라? 아들 낳아야 되겠죠. 그럼 이제 여자한테 막 핑계대고 뭐더라? 첩을 막 드리게 되는 거예요. 되겠죠? 근데 알고 보니까 남자 새끼가 불능인 거야.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 그래서 양자를 드리게 되는 거야. 양자 제도가 일반화되는 건 요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다 제사랑 관련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제사랑. 됐죠, 여러분들? 자, 그 정도 들어가면 됐고요. 자, 그 다음에 요거 하나만 이제부터 조선 후기 때부터 무슨 살이? 고대지보다 무슨 살이? 시집살이가 시작되더라. 자, 이 정도. 이걸 다른 말로 보면 친형제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 하나만 더. 여러분 흥부와 놀부 있죠. 조선 후기 때 상황이거든요. 왜 적자한테 몰빵해 주냐면은 양반들의 지도 막 떨어져요. 조선 후기 때. 알겠죠? 그러면 재산을 나눠 가지게 되죠. 형제로. 그럼 평민보다 못 사는 가문들이 나와. 양반이. 양반인데 이제 뭐더라? 그 아까 지금 배웠던 그 군용이라던가 그 다음에 뭐 거상들 있죠. 걔네보다 못 살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적자한테 몰빵해주고 너야 뭐라 제사 지내고 넌 우리 가문을 지켜라. 그래서 몰빵 제도가 이때부터 나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나 여러분들? 자, 그래서 요 정도만 머릿속에 잘 기억하면 되겠죠? 나머지 사례 내용은 여러분들이 한 번 정도 읽어보면 되겠습니다. 여성의 지 다 됐죠, 여러분들?
별표 치고 그 다음에 나머지 쭉 읽어보시길. 자, 그 다음에 이제 농민봉기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농민봉기 여러분들 통일시할 때 하나는 우리가 배웠습니다. 뭐와 뭐의 난 줄치고 시작합시다. 원종과 NO의 난. 원종과 NO의 난 정도 기억하면 되고요. 고려 때는요, 무슨 집권기 때 대대적으로 일어났다? 무신집권기, 그렇게 기억하면 됩니다. 알겠죠? 무신집권기 때 대대적으로 일어났다.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고요. 우선 무신집권기 때 이런 난이 일어납니다. 김보당의 난. 뭐의 난이 일어난다고요? 김보당. 이 새끼 천민 같아요? 뭐냐? 양만 같아요? 양만 같이 좀 이름이 정상적이잖아요. 이건 뭐다? 반무신난. 그러니까 무신들이 난을 일으키니까 원래 무신들이 다시 권력을 되잡기 위해서 했던 난이 뭐더라? 김보당의 난. 서경유수, 묘청이가 지랄했던 곳이 있죠? 거기서 또 한 번 난이 일어납니다. 뭐의 난? 조이총의 난. 이것은 뭐더라? 무신점이 일어나니까 다시 문신들이 권력 잡기 위해서 했던 난이더라. 됐지, 여러분들? 공주 명학소의 망이와 망소의 난. 망이 뭐라고요? 망소이 딱 봐도 평민이죠. 공주 명학소 천대받던 애들. 노비는 아니죠, 우선. 그래서 망이 망소의 난. 그 다음에 또 뭡니까? 김삼이와 효심의 난. 김삼이와 효심의 난도 일어나고요. 애울 거 아니니까 편하게 들으시면 돼요. 그 다음 뭐의 난도 있더라? 최강수의 난. 이런 난도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거는 일종의 무슨 봉기? 농민봉기. 자, 이 정도만. 농민들은 왜 봉기를 일까요? 여러분 월급이 100만 원인데 세금 200만 원 떠가봐요.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그때라는 게 무슨 봉기다? 농민봉기. 무신들이 계속해서 변하니까 있을 때 많이 채먹자 엄청나게 가혹하게 수탈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무신 6대 무슨 봉기가? 농민봉기가 많이 일어나게 되고, 이것보다는 자, 요 정도 기억하면 됩니다. 여러분들 말씀드릴 건 이겁니다. 그쵸? 최춘의 사업이 한번 말씀드려. 뭐의 난? 만적의 난. 그 다음에 전주 뭐의 난이 일어나더라? 관에 소득된 노비. 뭐의 난? 관노의 난이 일어난다. 이거 두 개는 세금 때문에 일어났다. 아니죠, 여러분들? 노비는 세금 낸다, 안 된다? 안 된다고 썼죠. 얘네를 뭐 하기 위해서? 신문을 높이기 위한 운동이 되겠습니다. 그럼 얘네들은 이 신문 해방 운동이 어느 때만 처음으로 일어난다? 고려 시대 때만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조선 때도 안 일어나요. 이때만 일어나요. 왜? 그 당시 뭐에 대한 기대감이 높을 때다. 신문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높을 때. 우리 정중부 경대승 이임이 있었죠. 그 새끼가 천민 출신이었다고요. 그 다음에 이 당시 무신권이 어떤가? 낮았던 무신 애들이 최고까지 올라갔었죠. 그런 분위기 타고 일어났던 게 두 가지 난이 되겠습니다. 안개고 두 개 정도만. 다 말할게요. 우리 통일할 때 원종과 NO의 난, 난이 졸라 많이 일어나고 있죠. 언제더라? 고려시대다. 이렇게 들어가면 된다고요. 이게 되셨죠? 그 다음에 굳이 구분하면 얘네 둘은 뭐더라? 반무신난. 되겠죠? 이거 두 개 애워넣었죠. 나머지 뭐더라? 농민봉기구나. 이 정도만. 그리고 여러분이 굳이 시험지에 나오는 건 뭐의 난? 만적과 관노의 난. 그래서 여러분들 거기서 딱 두 개만 주십시다. 전주 관노의 난과 뭐의 난? 만적의 난. 그 정도만 여러분 봐두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고려 때도 삼국 부운동이 또 일어났습니다. 최강승은 고구려 부운동하자. 이현영 전체는 백제 부흥하자. 김삼의 요심은 신라 부흥하자. 삼국 부운동도 일어났다. 그 정도만 더 물어서. 되나 여러분들? 자, 그럼 이제 우리 고려 때까지는 모든 신분제도가 못 끝났습니까? 사회조직까지 배웠었죠? 자, 이제 어디 갑시다. 조선시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좀 풀어야 되나? 9페이지 31번 32번 같이 시간 같이 할게요. 30번부터 들어갑시다. 죄송하고 30번부터. 자, 거기 봐봐요. 문화시중 기억나네요? 중수원 문화석의 장관이 뭐 된다? 문화시중. 우리 집사부의 장관 누구였어요? 집사부의 장관 시중이라고 배웠었잖아요. 그럼 중서원 문화성의 장관이 뭐더라? 문화시중. 이거 어느 시다? 고려시대구나. 그 다음 또 뭡니까? 아들과 딸의 재산을 골고루 나눠줬다. 되나 여러분들? 자, 그러면 고려시대가 되겠죠? 고려시대랑 관련된 거. 향약. 이거 조선입니다. 여성의 재혼은 어땠습니까, 여러분들? 제한받았으면 자유로웠을까요? 자유로웠다. 저는 몇 번? 2번. 중위층의 신분 상승은 조선 후기 때, 고려는 뭐더라? 신라 때. 양자 드리는 게 일반화되는 겁니다. 조선 후기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됐나 여러분들? 31번 볼게요. 31번. 자, 다음 자료가 저주된 시기입니다. 지금 남자가 장가 갈 때. 여러분 장가가 뭔 뜻이에요? 장인 올 때 간다 뜻을 쓰죠. 그 다음 또 뭐더라? 처가로 가게 되었다. 무슨 살이더라? 처가살이. 고려시대네요. 고려 때 관련된 거 두 개만. 우리가 배웠던 것만 두 개 골라봐요. 남녀수는 개뿔 아니란 거 알 수 있겠죠? 니은번. 동종말은 모르겠지만 어떤 거 알 수 있습니까? 부모 유산, 골고루 뿜빠이 했다. 제사도 뭐다?
돌아가면서 지냈더라. 전화 몇 번? 5번. 자, 32번. 개경 뒷산에 노비들이 앉아서 이야기 나왔다. 순정이도 있고요. 누구 나왔다? 만적이 나왔죠. 만적이 누구의 산업이란 게 중요하죠. 그냥 무신직권기만 골라봐도 나오죠. 최추원이 뭐더라? 대표적인 뭐더라? 무신이었죠. 실제 뭡니까? 최추원의 산업이가 뭐다? 만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답 몇 번? 1번. 나머진 시대가 다 틀리죠. 최무선 고려 말이고 이성계도 고려 말 맞죠? 맞잖아요. 고려 말. 그 다음에 거란친공 조선 고려 정기가 되겠고 쌍성총관부 이거 누구의 기억이더라? 공민왕. 거기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여러분들? 자, 33번도 답만 말하고 넘어갈게요. 33번도. 큰아들에게 제사 몰빵한다. 양자들이자 조선 어디더라? 후기가 되겠죠. 그럼 누구 중심이더라? 다? 남자 중심의 사료를 하는 거죠. 느낌상 북의 중심의 족보가 널리 편찬되었다. 정답 같죠 여러분들? 나머지는 어떻습니까? 사이가 처가 살았다. 여성의 재혼과 이혼이 자유로웠다. 자녀들은 순서대로 기록했다. 음서 혜택이 사이와 외손자까지였다. 다 어느 시대라? 고려 시대라는 거 알 수 있겠죠. 됐나요? 자, 그래서 그 정도 우리가 해뒀으면 됐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돌아서 조선 사회사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봅시다. 기운 내시고요. 근데 여긴 되게 쉽죠 여러분들. 사회사는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조선만 조금만 더 해두면 됩니다. 자, 조선 때 여러분들 어떤 계층이 있더라? 제일 위에 누가 있더라? 양반이 있고요. 똑같아요. 달라진 거 없어요. 중인 계층이 있어요. 그대로. 누구 있더라? 중인. 근데 양민들은 뭐라 불렀더라? 그냥 상민이라 불렀다. 그 정도만 받으면 되고요. 최층에 똑같이 누가 있더라? 천민이 있더라. 자, 똑같이 몇 십 문제더라? 40문제도 그렇게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되겠죠? 그 다음에 이런 단어 하나만 들어보세요. 그냥 이거 암기하지 말고 들어만 보세요. 경국대전은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상민 이상을 보더라. 얘네들은 양인이고 근데 나머지 천인이 뭐다? 천민 새끼들이다. 일명 그럽니다. 양천재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얘네들의 차이가 나는 이유는 뭐더라? 직업상 차이만 있을 뿐이다. 실제적인 법제적으로만 그랬다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되겠죠 여러분들? 법제적으로. 됐나요 여러분들? 실제는 양반과 상민의 차별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확실하게 있었습니다. 상민들이 양반한테 인사 안 했다. 그럼 뚜둑은 맞았습니다. 알겠죠? 실제적 신문제 무슨 제라고 하더라? 반상제라고 한다. 이렇게 한번 들어봤으면 될 겁니다. 되겠죠? 경국대전 무슨 제가 있었고 양천제. 딱 신문이 두 개밖에 없더라. 평등한 사회잖아요. 맞지 여러분들? 자, 근데 실질적으로 됐다 안 그랬다? 안 그랬더라. 누가 누구의 차별이 있었다? 양반과 상민 차별이 있었다. 무슨 제였더라? 반상제. 그렇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된 건 맞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각각의 신문 계층의 특징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똑같이 얘네도 개방적 사인 맞다는 거 알 수 있겠죠? 언제부터 개방적 사이니까? 고려 때부터 개방적이니까 그대로 간다 들어가면 되겠고, 자, 이제 우리 어떤 거? 이제 얘네들 각각 계층의 동향 들어갑시다. 양반 있죠? 별거 없어요. 딱 이 정도만. 뭐와 뭘 합성어더라? 문반과 누구의 합성어? 무반의 합성어. 되겠죠? 우리 조선 때 무슨 과가 새로 생겼다? 무과 새로 생겼다. 되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일명 뭐더라? 무반과 무반 합쳐서 무슨다? 양반. 무슨 관료를 만다? 현직 관료만 양반이라고 해야 되는데 나중에 이 개념이 확대 적용됩니다. 누구들한테? 가족들에게. 되겠죠? 그래서 이 정도만 하고 넘어가면 되겠고요. 자, 중인 들어가 봐요. 별거 없어요. 중인 계층 똑같아요. 지방이 누구 따라? 향리. 주관이 누구 따라? 서리. 궁중실문도 누가 담다? 남반. 똑같이 여기도 뭐더라? 기술관직. 다 뭐더라? 중인계층. 이렇게 들어가면 됩니다. 딱 하나만 더 들어갈게. 하나만.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형을 형이라 부르지 못했던 애들. 서울. 누구의 자식? 양반인데 처의 자식이면 첩의 자식. 첩의 자식 서울 애들. 되겠죠? 얘는 뭐더라? 중인계층.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거? 상민. 상민 대상 누구더라? 농민이다. 들어가면 되겠고요. 자, 이제 봐봐요. 여기 있잖아요. 상민인데 차별 대우받던 애들이 여기도 있었어요. 향소 부국이 들어가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겠죠. 얘들은 이렇게 불렸어요. 신문은 누구더라? 양인인데 하는 일이 천민보다 더 힘들어. 그래서 뭔다? 신랑 무슨인? 역천인? 이렇게 얘기게 됩니다. 되겠죠? 신랑 역천인 딱 하나만 딱 대표적인 거 두 개만 해줄게요. 수군. 수군은 뭐합니까? 훈련도 해야 되죠. 배도 처음 만들어야 돼요. 근데 배 어디서 만들어요? 바다 위에서 만들지요. 온몸이 뿡뿡 뿜다고 보시면 돼요. 엄청난 고대된 일이 어떻게 보면. 봉수꾼 기억나죠? 그 봉화 피우던 애들 산속에 못다 홀로 있는 거 아니에요? 그 먼 산 보면 산신령처럼 도망가죠. 가족들이 인질로 잡혀 있습니다. 그 역졸이라고 말 기른 애가 있거든요. 말이 죽으면 자기도 처형당해.
이런 애들 알겠죠? 그런 애들 뭐더라? 신랑 역천인 이렇게 봐두면 되겠습니다. 됐나 여러분들? 천민은 그냥 똑같이 뭐더라? 노비 그대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유의할 점 하나. 백제공 고려 때 뭐였다? 양민이었죠. 이 천민 중에 여러 명 있거든요. 뭐 노비, 기생, 광대, 승려. 승려는 그냥 천민화된 거지 진짜 천대 받았던 건 아닙니다. 알겠죠? 그 중에 엄청나게 천대 받던 애들이 누가 되더라? 도살업자. 누가 있더라? 백조. 이때보다 명칭이 백조보다 도살업조로 바뀌었다는 거, 그 정도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되네, 여러분들? 자, 조선의 조선전기 신문제도 그 정도만. 자, 이제 들게요. 법제적 양천제 줄치고, 실체적 반상제 줄치고. 양만, 중인, 상민, 천민 중에서 중인에서 빨간색 글씨 보이죠? 어떤 거 하면 줄치면 될까요? 서울 정도 줄치면 되겠고, 상민에선 파란색. 어떤 애들이 있더라? 신량, 여천 애들이 있고, 천민에서 또 빨간색 나와있죠? 누가 있더라? 백정, 그 정도 찾아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조선 후기 들어갑시다. 자, 조선 후기 때는 누구의 신문이 되게 높아진다고 합니까? 누구의 숫자가 많았더라? 양반들의 숫자가 더럽게 높아집니다. 나중에 18세기 하면 양반들이 뭐나 70%가 됩니다. 전 인구에. 엄청나게 많아져요. 자, 그럼 양반들의 신문이 높아지는 이유는 뭘까요? 양반들의 숫자가 많아지는 이유는 양반들이 많이 까질러 나서 아니겠죠? 어떤 애들이 중인과 상민들보다 위로 올라갔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죠? 얘네들이 어떻게 해서 올라갔을까요? 얘네들 어떻게 해서 올라갔을까? 말로만 할게요, 여러분들. 얘네들이 양반했던 거 우리가 배웠어요. 임진 외란 때 무슨 처? 공명처. 돈 주면 높여준 거. 납소. 그걸 통해서 올라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우리가 배웠던 거 써먹으면 돼요. 공명첩도 있었고 뭐가 있었다? 납속을 통해서 올라갔다.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고요. 자, 여러분들 예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돈이 있으면 다 됩니다. 그 아까 지금 부자 농민, 부자 상인 나오죠? 걔네들 족보 뭐 할까요? 돈 주고 사버려요. 족보를 뭐더라? 매매 위조하면서 족보를 매매 위조하면서 위로 올라가게 되었다.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됐네 여러분들? 어려워요 이거? 아니, 공명처 납속책 기억나죠? 근데 뭐더라? 족보를 매매 위조. 됐나요? 자, 그 다음 이제 노비들도 올라가요. 이 천민애들도 상민으로 올라갈 경우가 있었습니다. 똑같아요. 임진전쟁 기억하면 돼요. 임진전쟁 때 여러분이 노비예요. 주인 모실 겁니까? 아니죠. 자기한테 막 학대천 새끼 싸대기 때리면서 개새끼라면서 그냥 도망가 버리면 됩니다. 되겠죠? 도망도 많이 가게 되고요. 임진전쟁 때 외놈들 대가리 갖고 관광에 가죠? 그럼 뭐 했을까요? 그냥 바로 다 신문을 높여줬습니다. 되겠죠? 도망. 알겠죠? 뭐 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도망하는 것도 있고 전쟁에서 공 세운다. 군공을 세워서 올라가기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영조 때 이걸 실시하거든요. 무슨 종보법? 노비 무슨 법? 종보법. 들어봐요. 우리 일천즉천 기억나죠? 이제 노비든 누구의 신문만 따르라? 엄마 신문만 따르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알겠죠? 딱 이 정도만. 예전엔 부모 중 한 명이 천이면 천이 됐었죠. 이제 누구만 천이면 다? 엄마 신문만 따릅니다. 노비 숫자 적어져면 줄어들어요. 줄어들지요. 그거 하나만 기억 잘하면 돼요. 그러면 이 노비종목법은 조선 사회가 개방적 사회로 가기 위해서다 아니면 궁여지체? 궁여지체. 어쩔 수 없이. 왜? 얘네들 상민애들이 다 위로 올라가지요. 양만 올라가지요. 그럼 누구의 숫자가 줄어들어요? 상민의 숫자가 되게 줄어들고 있죠. 세금 내는 애들이 다 누구예요? 상민들이죠. 얘네가 줄어드니까 상민들의 숫자를 높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했던 겁니다. 노비종보법이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됐나요? 자, 그래서 조선후기 신문제도 여러분 딱 그 정도만 기억 잘하면 됩니다. 공명, 납속, 그거 다 적혀있죠, 여러분들. 제가 그대로 그려놓은 거 있죠? 그거 도표 그대로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자, 그 정도 해두면 되겠고, 각각 계층의 동향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각각 계층의 동향. 양반들이죠? 계층이 분화돼, 양반도. 권력 있는 양반 뭐라 하더라? 편하게만. 한 번만 들어봐요. 자, 이제부터 배경지식. 나 이거 나머지 다 배경지식. 자, 권력 있는 양반 무슨 반? 건반. 그 다음에 권력에서 쫓겨나는 애죠. 붕당 정치에서 밀려나는 애들. 향촌에 갔다 무슨 반? 향반. 그 다음 완전히 농민보다 더 못 살아. 쓰레기 잠자. 무슨 반? 잠반. 그럼 허생전이란 옛날 책 못 봤나요? 허생전? 소설이 있는데 조석이. 거기 허생이 바로 다 잠반 같은 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자, 그래서 양반도보다 계층이 분화되고요. 중계층들은 얘네들은 통청운동을 벌입니다. 무슨 운동을 한다고요? 통청. 통청. 그 다음에 다른 말로 보다 소청운동이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우리도 어디로 올라가야 위로 좀 올라가게 해주세요. 이런 운동을 벌입니다. 알겠죠? 하지만 누구만 성공해준다? 누구만 좀 들어준다? 서울 애들만 들어줍니다. 누가? 정조가 들어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정조가 어디로 기용하더라? 경조가 만들었던 도서관 기억나죠? 무슨가? 주장가, 검서관 지금 다 기용했다. 그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요거 된 거 맞나요? 여기까지? 자, 그래서 요거 해두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농민들 있죠? 농민들도 어떻게 되고 있다? 분화되고 있었잖아요. 어떤 농민들? 부자 농민과 다수의 토지 이탈민으로 나눠진다. 근데 노비는 끝났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내친김에 요거까지 할게요. 한 번만 들어봐요. 이것도 배경지시. 부자 농민이 있죠. 부자 농민들이 이제 뭔가 족보를 매매 위주하고요. 그 다음에 유양소도 장악해 들어가게 됩니다. 새로운 애들이죠. 그래서 얘를 보더라 신양. 얘는 뭐랄까요? 구양 이렇게 말합니다. 특히 어떤 애들? 향반과 잔반 애들. 되겠죠? 누가 지금 동네에서 압도할까요? 얘네들이 압도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그러니까 얘네들도 뭐가 대응해내겠죠. 얘네들이 대응한 게 그거였다고요. 흩어지면 좆된다. 뭉쳐야 산다. 그래서 보다 동성마을. 들어보셨죠? 양반들의 동성마을 있죠? 그게 만들어진다고 보시면 돼요. 우리만이 진짜 가문이다. 뭘 만들고요? 족보를 계속 만들게 되고요. 그 다음에 서원과 사후라고 있거든요. 사후는 자기 가문 있죠. 가문 조상들을 뭐더라 제사 지내는 걸 뭐더라 사당을 사후라고 합니다. 이런 게 많이 만들어진 게 바로 뭐더라 요 조선 후기 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뭐다 향촌 주도권을 거서 싸워서 이걸 뭐다 향전이라고도 불립니다. 다 언제 때 상이더라? 조선 후기 때 상황이 되더라. 됐나요? 자, 그래서 우리 여기 줄치고 넘어갑시다. 양반 계층 어떻다? 분화되었다. 눈으로만 중인 계층에서 딱 들어가 봐요. 통청, 소청운동 있죠. 서울 하나만 줄쳐요. 누구 때 올라갔다? 정조 때. 상민들 중에서보다 부자놈들 등장했다. 그 정도. 자, 하나만 줄칩시다. 무슨 종모법? 노비종모법. 자, 그다음에 조선 속의 사회생활을 말했죠. 향촌사에 들어갑시다. 거기서 향촌사에서 빨간색 찾아봐요. 자, 이제 조선전기 사회생활, 사회제도, 법률, 향촌사의 성리학질서 강화인데 그 중에서 여러분들 향촌사에서 딱 그것만 농민들의 공동주지 두 개만 줄쳐요. 둘에 그다음 뭐더라? 향도더라. 그 정도만. 그 다음 넘기시고 31페이지. 이거네요. 31페이지 요거만 하고 시계 해드릴게요. 알겠죠? 자, 기운 냅시다. 지금 여기까지 달달한 거 맞지 여러분들? 할 수 있겠죠? 어렵지 않죠? 사회사는. 한 번 정도만 들어봤으면 됐고. 여러분들 이거 기억나네요? 무슨 소? 유양소. 이거 지방 무슨 기구? 자치기구. 기본 개념이 뭐더라? 지방 자치기구. 자, 그 다음에 대학교 말해봐요. 사립대학교. 사립대학교. 서원. 이건 뭐가 되더라? 교육기구. 이렇게 들어가야 됩니다. 자, 오늘 딱 하나만 더 추가시키면 돼요. 뭐가 있더라? 향약이라고 있습니다. 향촌사에 뭐더라? 자치규약이 되겠습니다. 향촌사에 뭐더라? 약속. 그러니까 이거 향약은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아파트 단지 금연구역이죠. 국가 지정이에요? 아니죠. 아파트 주민끼리 지네끼리래. 그 사람들끼리 뭐다 정한 거지요. 구속력이 있어요, 없어요? 떳떳하게 필 수 있어요? 눈총 맞잖아요, 솔직히. 대부분 사람도 아파트 단지 담배 피는 사람 많아요? 거의 없잖아요. 하긴 해도 되지, 솔직히. 어쩌라고 막 이러면 되긴 되는데, 대부분 어떻습니까? 대부분 눈치 보면서 안 한다는 거 알고 있잖아요. 어쩌면 구스롱이 있죠. 그게 향약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마을 사람들보다 정한 규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되게 좋은 말로 됐어요. 좋은 일은 서로 권하자, 덕업상권. 이웃이 실수하면 서로 규제주자, 과실상규. 예로서 사귀자, 예속상규. 어려운 일 있으면 도와주자, 환난상규. 아주 좋은 얘기 같지요. 근데 이거 알고 보면 살인들이 좋아하는 거예요. 과실상규, 위끼리 규제주자. 근데 상민이 양반에 가서 이 양반 그거 잘못했다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겠지요. 사람이 농민 지배할 때 사용한 거예요. 예속상규. 우리나라 예법 되게 간단해 복잡해요. 그렇게 복잡해. 장례예법 다 여러분 알아요 다? 모르잖아요. 되게 복잡하잖아요. 그럼 누구한테 간다? 농민이. 양반한테 가서 좀 도와달라고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농민들 통제하겠던 게 향약. 조광조가 뭘 보급해달라고 하더라? 향약을 보고받았어. 왜? 사림이들이 향촌 지배하기 편하게. 그랬다고 보시면 됩니다. 되겠죠? 그럼 이제 봐봐요. 이거 지방 무슨 기구? 자치, 사립학교, 그 다음 뭐가 됩니까? 규약. 그냥 약속. 향촌사의 규약. 됐죠, 여러분들? 이게 공통점. 누구의 에너지 기반? 사림의 에너지 기반. 공통점. 이렇게 들어가면 되고요. 다 누구의 지위를 높였던 거다? 사림지위. 다른 말보다 사족지 강화. 이렇게 봐두면 되겠습니다. 또 하나. 향촌교화도 공통점. 다 똑같이 향촌교화. 자, 봐봐요. 그 어른 보고 인사 안 한 싸가지 없는 새끼가 있어. 알겠죠? 그럼 뭐 보니까 서원으로 데리고 가요.
멍석마리로 좁혀버립니다. 다리 병신 만들어버립니다. 그럼 어떨까요? 사람들이 인사할까요? 안 할까요? 양반 보고 인사하겠죠. 그럼 얘는 그래요. 풍속이 교화되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풍속교가 좋은 얘기 아니에요. 알고 보니 사람들의 입장에서 그렇다는 거예요. 대체 여러분들 똑같아요. 어떤 싸가지 없는 새끼 있다. 그럼 뭐다? 유양수 새끼도 좁혀버리는 거예요. 바람핀 여자가 있다. 그럼 어디로 대고서 서울 가서 뭐더라? 좁혀버리면 실제 그래요, 여러분들. 그리고 뭐더라? 풍속이 교화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되겠죠? 그래서 공통점이 뭐더라? 향촌교화. 다 누구 지위 강하더라? 사족지 강하다. 이렇게 봐두면 되겠습니다. 됐나 여러분들? 자, 그래서 이게 다 살인의 에너지기반 그렇게 해두시면 되겠고. 이제 다 끝났네. 자, 그래서 여러분들 그 제목만 유양소, 향약, 사원 줄치고 내용들 나와 있으니까 한 번 정도 여러분이 읽어봐 두시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조선후기 향촌질서 변화. 이거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이거. 돈 많은 돈과 원래 이 돈들이 싸움이 일어나더라. 됐죠? 그것도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면 되겠죠? 단어 하나만, 향전 하나만 줄치고 넘어갈게요. 향전 하나만 줄치면 넘어갑시다. 자, 이제 조선후기에 새로운 사상이 등장합니다. 2개 줄치고 넘어갈게요. 천주교. 천주교는 딱 뭘로 처음에 들어왔다? 서학, 학문다. 학문으로 들어왔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얘네는 무슨 사상을 갖고 있다? 평등사상 갖고 있죠? 그럼 점차 내세간 평등사상, 알겠죠? 그러면서 뭐다? 점차 확산되게 되고 결국 정부의 탄압을 받게 되거든요. 정부의 탄압 왜 받았을까요? 자, 천주교가 탄압받던 이유는 2개예요. 이 새끼들 신문질서를 부정하고 무슨 사이 말했다? 병등사에 더 커다랗게 처맞았던 이유 있어요. 제사거부. 조선 때 가장 중요한 게 효인데, 맞죠? 이 새끼는 제사거부야. 완전 호루 새끼들이야. 되겠죠? 그래서 탄압받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나 여러분들? 서학에 반대되는 개념으로 만들었던 게 뭐란다? 1800년대 체주가 만든 뭐더라? 동학이 되겠습니다. 동학은요, 동쪽의 학문을 다 집대성한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거? 유교, 불교, 도교, 심지어 우리의 민간신앙까지 다 합쳐놓은 게 뭐더라? 동학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체주는 무조건 서양의 반대의 개념이 아닙니다. 우리나라에도 뭐더라? 저런 비슷한 사상이 있었다. 그와 더불어서 평등사상도 뭐더라? 받아들였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 바로 무슨 천? 인내천. 사람이 뭐더라? 하늘이더라. 되겠죠, 여러분들? 어찌 보면 이거랑 좀 다른 거예요. 더 커다란 평등사상이에요. 천주교에선 하나님의 구제에 의해서 인간이 평등한 거죠. 결국 상하질서거든요. 이건 아니에요. 사람이 뭐다? 하늘은 더 커다란 평등사상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되겠죠? 하여튼에 괜히 흥분했네. 자, 동학은 무슨 천? 인내천. 그래서 점차 퍼져나가죠. 점차 퍼져나가는데 정부에 탄압받게 됩니다. 왜 탄압받는지 알겠죠? 무슨 사상? 인내천, 평등사상. 구분 잘해요. 동학은 제사거부로 탄압받은 거 아닙니다. 동학이니까 제사합니다. 얘는 뭐더라? 인내천 사장님이 탄압받았다? 거기에 받아주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최지우가 죽고 난 다음에 교세는 줄어들지 않습니다. 제2대 교주 최시영이 나와서 동경대전과 용남유대란 우리가 책을 간행하면서 점차 삼남직망으로 퍼져나갔다. 그 정도까지만. 됐나요? 자, 천주교 줄 들어갑시다. 천주교는 어떤 거? 처음에 서학, 나중에 뭐더라? 신학. 그래서 처음 맞았다. 박해. 그 박해들이 많이 있죠. 그냥 봐두시면 됩니다. 오른쪽 들어갈게요. 동학. 자, 누가 창시했다 줄치고요. 최재우, 유불선, 유교, 불교, 도교, 민간신학, 심지어 천주교까지. 자, 2개 줄치예요. 시천주, 인내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모시고 있다. 시천주, 사람이 곧 하늘이다. 무슨 천? 인내천. 근데 나머지는 읽어보시면 되더라. 됐죠, 여러분들? 자, 이제 농민복기 마무리십시다. 자, 같이 해봐요. 통일할 때 뭐야, 뭐에 난? 원종과 애노의 난. 기억나죠? 고려 때 졸라 많이 일어났다. 그 정도 되겠죠? 조선 전기 밀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조선 후기 때 밀란이 나오게 됩니다. 조선 후기 밀란 2가지가 있거든요. 이건 근현사 때 하면 되는데 그냥 지금 말하고 넘어갈게요. 자, 평안도 지역에서 뭐의 난 있더라? 홍경래 난. 홍경래 여러분들 이 사람 양반이었거든요. 근데 여기 지역은 되게 차별대우 받았어요. 홍경래는. 과거 시험 1등에도 뭐다? 과거 관직을 안 줘요. 차별대우 받던 애들이야. 그래서 그것 때문에 열받아서 홍경래가 일어났거든요. 근데 그 당시가 무슨 정치였냐면 우리가 전 시간에 제대로 안 배웠고 그냥 정조위의 무슨 정치? 세도 정치. 그러니까 이때는 농민도 힘들고 양반도 힘들고 다 힘들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홍경래가 지역차별 때문에 일어났는데 여기 있던 모든 사람들 농민도 가담하고 노동자도 가담하고 중계층도 가담하면서 커다랗게 일어났던 게 뭐에 나더라? 홍경래 난. 그럼 홍경래는 딱 2가지가 되겠죠. 특징이 뭐더라? 무슨 차별? 지역차별. 한 계층만 참여했다는 전계층이 참여했다. 전계층. 요게 특징. 자, 그 다음에 진주 지방에서 농민봉기가 하나 일어납니다. 진주 농민봉기. 그 백낙신이라고 진주 목사 백낙신이 엄청난 학정을 하게 됩니다. 그거에 못 이겨서 난이 일어나거든요. 이걸 시작점으로 해서 농민봉기가
전국 각지로 퍼져나가야 됩니다. 이때가 무슨 년? 임술년. 그래서 이걸 무슨 봉기? 임술 농민 봉기라고 하더라. 되겠죠? 이게 1862년이거든요. 그래서 얘네는 이건 그냥 썼다 할 건데 하여튼 요게 있었다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되겠죠? 그 다음 나중에 이걸 해결해 주게 뭐더라? 고종의 아빠 누가 등장하면서? 흥선이가 등장하면서 딱 깔끔하게 해결해 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여러분들 여기까지? 자, 그래서 농민봉기 다 됐죠 여러분들? 그렇게 시대 구분하면 사회사가 마무리됐고요. 자, 이제 문제 풀고 잠깐 또 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8페이지 27번 8페이지 27번 가신문에 해당한 사람으로 올바른 거 양반 중인 그다음 뭐더라? 그냥 상민이 되겠죠? 그럼 상민과 관련된 거 골라보겠어요? 상민과 관련된 거 이 문제 재밌다. 여러분들 상민에는 뭐더라? 90%가 다 뭐더라? 농사꾼, 농부, 장사하는 애들 뭐더라? 상민, 물건 받는 애 뭐더라? 숭업자 되겠죠? 정답 몇 번? 1번. 자, 여러분들 2번 있죠? 의관은 무슨 인? 기술관지인가? 중인. 호조판서. 이제 뭔지 알겠죠? 호조판서. 호조의 장관. 양반. 네, 양반. 통역관. 중인. 노비새끼. 천민. 다 끝났나? 34번 하나 있구나. 34번. 34번. 대화에 나타난 종교다짐으로 옳지 않는 것. 모든 사람은 평등하고 차별이 없어야 된다. 게다가 보국 안민까지 있더라. 후천개병 말하고요. 보국 안민. 꼬라지 보니까 이거 뭘까요? 동학이 되겠습니다. 동학. 그 후천개별 보국안민 제가 말씀 안 드렸지만 나중에 동학농민운동 할 때 또 나오다 보니까 제가 빼먹었어요. 우선 동학이다 이렇게 들어가면 됩니다. 동학과 옳지 않는 거. 서학에 반대되는 개념으로 만들어졌다. 조상에 대한 제사를 거부했습니까? 아니지요. 저는 몇 번? 2번 이렇게 들어가시고요. 나머지는 맞더라 이렇게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럼 여러분들 우리 또 잠깐 쉬었다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편히 쉬십시오.